자, 우리가 스파이스를 이용해 가지고 다양한 회로를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회로가 복잡해지면 우리가 스파이스 회로만으로 전체 시스템을 해석하기는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블록 단위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해석을 할 건가를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전체 시스템을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 보려고 하는데, OPM프도 있고 필터도 있고 트랜지스터도 있다. 근데 이걸 전부 다 해석하려고 하면 부품이 너무 많아지죠. 그래서 얘를 블록 단위로 이제 끊어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어테뉴에이터를 한번 해석을 하고, 또 연결해서 OPM프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필터를 달고, 그 다음에 다시 RF 앰프, 트랜지스터로 있는 RF 앰프를 해석을 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여기 가해주는 입력은 저항은 50ohm이고 AC 소스를 가해준다. 그다음에 여기는 부하장인데 1kΩ으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회로가 꽤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어떻게 이제 블록을 따로따로 만들 건가 하는데 스파이스에서는 서브 서킷이라는 개념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킷 밑에 있으니까 서브 서킷이라는 건데 서브 서킷이라고 하면 좀 어렵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별게 아니고요. 자, 이 스파이스는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마치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해석을 하잖아요. 여러분이 배웠던 이 컴퓨터 언어에서 등장하는 함수와 같은 개념이 서브 서킷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 할 때 메인문에만 만드는 것보다는 반복되는 기능은 함수로 정의를 해두면 우리가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함수를 호출해서 계산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함수 개념은 굉장히 유용한데 스파이스에서도 이 유용성을 받아들여서 서브 서킷이라고 하는 일종의 회로로 만들 수 있는 함수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함수로 제공하기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파이스는 재밌는 게 이제 그림으로 만드는 언어입니다. 그림으로 만들어진 언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래픽으로 하니까 이 복잡한 애로도 쉽게 계산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언어는 컴퓨터 하는 사람들은 Graphical Language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림으로 막 그려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함수는 서브서킷이라는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고, 여러분이 많이 써왔지만 컴퓨터 언어에 있는 변수도 있잖아요. 변수는 우리 스파이스에서 이퀘이션이라는 걸로 우리가 만든 게 기억이 날 겁니다. 또 컴퓨터에서는 루프 구문을 사용을 하죠. 반복 구문. 얘도 우리 어떻게 했는가 하면 스파이스에 항상 있는 게 파라미터 수입이 있습니다. 파라미터 수입을 통해서 이 반복 구문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변수도 쓸 수 있고 루프도 쓸 수 있고 함수도 쓸 수 있으면 5만 가지 연산을 컴퓨터 언어로 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자, 스파이스에는 여기에 대응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변수에는 equation, 함수에는 subcircuit, 루프 구문에는 파라미터 수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잘 조합하면 아주 복잡한 회로도 여러분 나름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쓰는 이 전자회로로 만들어진 시스템은 다 이러한 방식으로 설계를 해서 전압과 전류의 특성을 주파수라든지 시간으로 예측을 하고, 자, 그 결과를 직접 구현해서 검증하면서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전문 설계자처럼 한번 전체 시뮬레이션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시스템을 이제 시뮬레이션 할 때 원래 규격을 줘야 되는데 거기까지 규격을 주면 여러분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고 한번 서브 서킷을 만들어서 전체 시스템을 계산을 한번 해보는 것을 목표로 해서 우리가 스파이스 연습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럼 쿡 스튜디오로 한번 가보면 자, 여러분이 이 서브 서킷을 만들려고 하면 우리가 쓰지 않았던 기능을 한번 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탭에 보면 프로젝트라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를 우리가 쓴 적은 없어요. 여기서는 한번 뉴 해가지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통신 회로니까 카모 뭐 시스템이라는 걸로 한번 만들어 봅니다. 자, 얘는 이제 뭐 저장하라고 하고요. 자, 그럼 우리 프로젝트는 카모 시스템이 하나 열렸습니다. 이 프로젝트 탭을 여러분 사용할 수 있거든요. 자, 우리 새로운 프로젝트 하나 열었는데, 자, 요 프로젝트는 새로운 거 열고 싶으면 뭐 오픈이라고 해서 오픈으로 해서 프로젝트를 열어도 됩니다. 근데 우리 프로젝트에 보면 이제 새로운 게 생겼고 예전 것도 이제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연계됩니다. 그럼 이 카모 시스템을 열었다는 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여기서도 열렸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뉴 할 수도 있고 오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새로운 이제 스키매틱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 우리 지난번에 했던 회로를 열어서 한번 봅시다. 지난번에 회로 보면 어테뉴에이터를 우리 만든 기억이 날 건데요. 어테뉴에이터. 한번 열어서 보면 그러니까 요 회로를 우리 시뮬레이션 했던 기억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전체 다 한번 복사해서 갖고 옵니다. 갖고 와서 새로운 스키매틱을 이제 만들어 줍니다. 자, 만들어 주는데 그 조심할 부분은 우리가 서브 서킷으로 만들 거기 때문에 필요 없는 기능들은 다 삭제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뭘 삭제하는가 하면 소스나 로드는 다 삭제해야 되고 프로브도 다 삭제하고 시뮬레이션도 다 삭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함수로 만들 거기 때문에 우리가 컴퓨터 언어에서도 메인문에 있는 거하고 함수에 있는 거는 코드가 약간 바뀌잖아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놓고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파이타입 어테뉴에이터인데 파이타입 어테뉴에이터를 하나의 모듈로 한번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얘도 필요 없으니까 삭제하고 얘도 삭제하고 요 프로브는 다 삭제를 해야 됩니다. 여기 프로브도 삭제하고 얘도 삭제하고요. 소스하고 로드도 다 삭제, 시뮬레이션도 삭제합니다. 여기에는 이 이퀘이션도 지금 프로브가 다 삭제했으니까 필요 없어서 삭제하고요. 로드에 대한 이퀘이션도 삭제를 합니다. 자, 그럼 R1, R2는 그대로 남겨두는 게 좋겠고요. 자, 삭제한 다음에 파이셉 어테뉴에이터의 밑에는 간단하게 접지로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이제 함수처럼 입출력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입출가는 부분이 있어야 되니까 얘를 툴바에 가면 insert port라는 게 있습니다. insert port를 여기다가 달아줍니다. 여기도 달아주는데 얘는 자 Y축에 돼가지고 대칭을 이렇게 만들어 줘야겠네요. 또 앞으로 밀어주고 밑에 여기 있는 것도 필요 없으니까 얘도 이제 지우고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프로브는 이제 이름을 좀 바꾸는 게 좋으니까 얘는 어텐유에이터의 인풋이다 하고 얘는 어텐유에이터의 아웃풋이다. 이렇게 이름을 간단하게 붙입니다. 간단히 붙여서 얘를 저장을 합니다. 자, 그럼 어텐유에이터의 서브 서킷입니다. 어텐 서브라고 둘게요. 어텐유에이터의 서브 서킷을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전하고 다르게 프로젝트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 컨텐트에 보면 스키매틱스가 있는데 이 스키매틱스에 어테뉴에이터가 들어가 있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재밌는 게 여기 파일에 가면 edit circuit symbol이라는 게 있습니다. edit circuit symbol.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이 서브 서킷의 모양을 디자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눌러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 F9를 눌러도 들어갈 수가 있네요. 들어가 보면 자, 이런 모양으로 현재 보입니다. 지멋대로 지금 표시를 하고 있는 거라서 얘를 좀 살짝 변형을 한번 시킬 건데 자, 이 어텐 아웃은 오른쪽이 붙어야 되니까 얘를 Y축에 대해서 대칭을 합니다. 그럼 뒤집어지죠. 그래서 여기 붙고 얘는 여기 붙도록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얘는 이름을 클릭하면 이제 바꿀 수가 있는데 얘는 어테뉴에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어텐이라고 할게요. 어텐이라고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부분도 우리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컴포넌트에 가면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 텍스트 해가지고 자 우리는 여기 얘는 이제 어테뉴에이트니까 감색이다. 한글이 적어질 수 있을라나요? 한글도 적을 수가 있네요. 감색이. 뭐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요 크기가 좀 마음에 안 드니까 요거는 우리가 좀 크기도 마음대로 이렇게 눌러서 키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한번 키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색이 여기다 놓고 얘는 여기다 놓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이제 돌아가 버렸는데 컨트롤 R 눌러서 다시 원위치 시켜서 감색이라는 글자가 들어가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선택해서 이렇게 자, 어테니스트는 좀 옆으로 움직여야 될 것 같고 여기 있는 선도 움직여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맞춰 둡니다. 그래서 저장을 눌러주고요. 네, 필요 없으니까 이제 닫고. 그러면 우리 프로젝트에 얘가 하나 생겼잖아요. 그럼 얘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뉴에서 뉴 스키매틱은 자 이번에는 얘는 이제 저장하는데 전체 시스템을 한번 계산을 해볼 겁니다. 전체 시스템을 계산하기 위해서 시스템의 이름으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앞서 만들었던 이 회로를 쓰고 싶으면 이 스키매틱스에 클릭을 해가지고 얘를 마우스를 움직이면 됩니다. 그러면 감색이라는 회로가 이제 뜨게 됩니다. 우리가 설계한 모양대로 이제 뜨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우리 지금까지 한 것처럼 컴포넌트에 가서 얘를 갖다 달면 됩니다. 여기도 갖다 달면 되는 거예요. 자, 입력은 55음 하라고 했고
출력은 얼마라고 했습니까? 1kΩ 하라고 했잖아요. 1kΩ 하라고 했으니까 1kΩ 이렇게 맞춰두는 겁니다. 이렇게 맞추고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은 AC 시뮬레이션만 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소스는 자 AC 소스를 이제 갖고 옵니다. 갖고 오는 건 너무 크게 넣으면 안 좋으니까 한 10mV로 집어넣고 요 주파수는 이거 학생마다 다를 건데 예를 들어 22kHz면 22kHz라고 입력을 해 줍니다. 조금 더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주는 거고요. 그럼 우리가 만든 요 서브 서킷이 들어가서 전체 시뮬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얘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떤 거 해야 됩니까? 다시 컴포넌트에 가서 시뮬레이션즈 가야 되는 거죠. AC 시뮬레이션을 여러분이 여기서 하면 됩니다. 그럼 나는 한 100Hz부터 한번 볼까요? 100Hz부터 한 1MHz까지 나는 계산하고 싶다 하는 거는 501개 한번 계산하겠다. 주파수 범위가 넓으니까 로가리드믹으로 하겠다 라고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누르면 됩니다. 그럼 시뮬레이션 결과가 얻어지게 되고 얘를 자 결과 얻어지게 되는데 프로브를 두지 않았으니까 결과가 표시할 게 없네요. 그럼 이쪽에 다시 가서 프로브를 한번 만들어 봅니다. 자 여기 프로브를 여기 하나 달고 여기다 하나 달 겁니다. 자 우리가 서브 서킷을 뭐 사용한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질 건 없습니다. 입력과 출력에 프로브를 각각 달고 이름도 vin 자 vout 똑같이 그냥 해주면 되고요. 우리 이퀘이션으로 이제 계산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나는 자 av에서 vout.dv를 vin.dv로 나누고 그 다음에 요 값을 절대값을 취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류이기 때문에 복소수로 나와서 절대값 취한 다음에 20 곱하기 로그 10으로 데시벨로 이제 바꿉니다. 회로하는 사람들은 진폭은 무조건 데시벨로 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위상은 각도로 봅니다. 위상도 한번 추가하면 좋으니까 위상도 동일하게 입력과 출력을 나눈 값을 사용하는데 여기에는 페이저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름은 페이지 볼트라고 붙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방식입니다. 이 방식으로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니다. 그래서 AV는 로가리드미컬 스케일로 한번 그려보고요. 그래서 얘는 현재 저항 흐름을 했으니까 특별한 주파수 특성은 나타나지는 않는 거 볼 수 있고요. 페이지에 대해서도 한번 로가리드미컬로 한번 해봅니다. 이걸 우리가 한번 관찰을 꼼꼼하게 한번 해볼 겁니다. 관찰을. 현재는 저항만 있기 때문에 특별히 나타나는 결과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함수도 사용하다 보면 이 안에 어떻게 구성됐는지 알고 싶은 경우가 있잖아요. 알고 싶은 경우가 있죠. 그때는 여기 보면 화살표가 보이나요? 이 화살표를 눌러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내가 맞는 회로로 볼 수가 있고 지금은 이 심볼 디자인으로 가니까 파일 가서 에디 서킷 심볼을 한 번 더 누르면 원래 회로로 돌아갑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R1 값하고 R2 값, R1과 R2 값으로 정해서 우리 시뮬레이션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고
근데 요 값을 내가 바꾸려고 하면 자, 요 이퀘이션에서 내가 바꿔도 됩니다. 여기 840으로 하고 840으로 하고 여기를 이제 난 60으로 한다. 이렇게 바꾸어서 이제 원래로 돌아가고 싶으면 여기 화살표 올라가는 게 보일 겁니다. 얘를 눌러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시뮬레이션 하면 바뀐 형태로 시뮬레이션 할 수가 있어요. 있는데 내가 이 감세기 쪽으로 들어가서 이 값을 바꾼다는 게 좀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자, 여기에 있는 R1과 R2 값을 이 심볼의 변수로 정의하면 됩니다. 그럼 얘는 필요 없으니까 디액티베이트를 하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러니까 파일에 보면 서킷 심볼이 있었죠. 얘로 가는 겁니다. 얘로 가서 이 심볼에 이름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름을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1은 아까 840으로 했죠. 840으로 한번 등록을 하는 겁니다. R2는 60으로 등록을 하는 거예요. 잠깐만. 이게 자, 뉴해서 이제 시작해야 되니까 R1은 840으로 해서 하는 거고 얘는 위로 올라가면 좋겠습니다. 화살표 눌러서 올린 다음에 OK 누르면 우리가 지금까지 회로를 해석할 때 하기 위해서 블록을 갖고 올 때처럼 변수가 내 원하는 방식대로 정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자 리프레시가 저절로 되지는 않는 모양이네요.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에서 보면 자 여기에 있는 게 지금 다시 갖고 와야 되는 모양입니다. 자, 얘를 컨텐츠로 해서 다시 한번 갖고 옵니다. 자 여기 저장이 안 돼서 그런가? 잠깐만요. 자, 이걸 저장을 하고 다시 한번 올라가면 저장을 안 해서 이게 나타나지 않았네요. R1, R2 값이 이제 저장하고 나니까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시뮬레이션을 하면 아까랑 이제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차이점 뭔가 하면 자, 얘 같은 경우는 더블 클릭해 가지고 내가 값을 변경할 수가 있는 거고 맨 처음의 방식은 이 감색이 속으로 내가 들어갔어야 됩니다. 들어가서 edit circuit symbol을 한 번 더 누르면 원래 값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 R1, R2 값이 이퀘이션으로 정의된 경우는 서브 서킷으로 들어가서 이제 변형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외부에서 변형할 수 있도록 내가 바꿨다. 요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가 해석을 하려는 것처럼 자 여기 보면 자 어테네이터 한번 만들었잖아요. 여기에 이제 OPMP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OPMP 자 OPMP도 한번 만들고 싶으면 기존에 우리가 설계했던 회로를 하나 샘플로 갖고 옵니다. 자, OPMP도 우리 설계 많이 했으니까 하나 필요한 거 그냥 갖고 옵니다. 갖고 와서 얘를 전체 복사해서 new 해서 스키매틱을 하나 또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요. 여기서도 이제 필요 없는 거는 다 지우라고 했습니다. 필요 없는 거 다 지워요. 특히 요 프로브는 있으면 헷갈리니까 프로브는 다 지워야 됩니다. 다 지우고 이제 입력과 출력도 이제 지워야 됩니다. 입력과 출력. 자, 얘도 이제 지우고 여기 붙이고요.
입력 쪽이니까 얘도 이제 지우겠습니다. 얘도 지우고 여기다가 선을 하나 또 연결해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12V 인가한 거는 뭐 굳이 지우지는 않을게요. 그 다음에 이케이션 우리 등록한 거 그대로 놓고 얘도 부하장이니까 지우고 얘는 소스니까 지우고 해서 우리 OPM프인데 요 OPM프는 이제 우리가 설계할 때 난인버팅 모드로 설계했던 거네요. 난인버팅 모드 설계니까 걔를 우리가 이제 제작을 해서 이제 만들면 똑같이 나올 텐데 또 그걸 우리가 블록으로 만들어서 재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블록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제 편하게 우리가 증폭도를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포트를 달아야 됩니다. 포트를 여기 달고요. 여기도 포트를 또 달게 됩니다. 자, 얘는 이름을 이제 ampin이라고 하겠습니다. ampin. 얘는 자, ampout입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저장을 얘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장하면 이번에는 opamp의 서브입니다. opamp의 서브로 저장을 합니다. opamp의 서브로 저장하면 컨텐츠에 이제 나타나겠죠. 그럼 우리가 블록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edit circuit symbol도 갈 텐데 아니면 여기 메뉴에도 있습니다. 눌러서 들어가는데 이 경우에도 좀 모양을 알아먹을 수 있게 요 심벌을 이제 표시하는 게 좋은데요. 요 이름부터 한번 바꿀게요. 요 이름은 이제는 이제 OPM프입니다. OPM프. OPM프로 이름을 이제 바꾸게 되고요. OPM프와 같은 앰프는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얘는 삼각형으로 그려야 됩니다. 네모로 그리면 이게 OPM프라는 거를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럼 하나 지우고 조금 크게 해가지고 너무 작으면 안 되니까 큼지막하게 한번 키워봅니다. 얘도 약간 이제 멀리 가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얘를 연결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삼각형이 됐잖아요. 얘는 이제 OPM프 하고 또 한글도 쓰고 싶으면 컴포넌트에 가서 텍스트를 한번 넣어줍니다. 얘는 보면 증폭기 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증폭기. 적어주고 요 앰프 아웃 같은 경우에도 얘는 방향이 좀 바뀌어야 되니까 미러 해가지고 방향 바꿔서 연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다시 저장하고 에디 서킷 심볼로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요걸 요 시스템으로 가게 되면 콘텐츠에 가서 이 OPM프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좀 전에 만든 이 OPM프를 쓸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얘를 한번 추가를 해볼까요? 또 움직여서 여기다 증폭기를 연결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감쇄해서 증폭기에 한번 넣어보는 거죠. 그럼 이 복잡한 회로가 어떻게 보나요? 복잡한 회로가 굉장히 간단하게 보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 작업이 순조롭게 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뭐 아까와는 다르게 그러니까 주파수 응답 특성이 나타나는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파수 응답 특성이 얼마만큼 잘 나타나는지 보려면 테이블로도 보면 이제 좋으니까 테이블로도 한번 관찰을 해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마이너스 8dB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주파수 올라가면 값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